아메드 왕자, 동양 동화, 이마 그림. 먼 옛날 인도에 나이 많은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후세인, 알리, 아메드라는 세 왕자가 있었습니다. 또 임금님은 일찍 어버이를 여인 친척의 딸 누르니알도 친딸처럼 길렀습니다. 누르니알은 아름다운 아가씨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 왕자들은 모두 누르니아를 좋아하여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임금님은 입장이 매우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한 꾀를 생각해내고 세 왕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곧 여행을 떠나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가져오너라. 제일 훌륭한 보물을 가져온 왕자와 누르니아를 결혼시키겠다! 세 왕자는 곧 궁궐을 떠났습니다. 아메드 왕자는 진귀한 보물이 많다는 비너스가를 향해 길을 떠나 며칠 만에 그곳에 닿았습니다. 아메드 왕자는 장사꾼 옷차림을 하고 시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메드 왕자의 눈길을 확 끄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융단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마술 융단입니다. 별명은 하늘을 나는 융단. 이것을 타면 온 세계를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앉아 타건 서서 타건 마음대로고요. 아메드 왕자는 참으로 진귀한 보물을 찾아냈다고 생각하고 금돈 30자루를 주고 그 융단을 샀습니다. 아메드 왕자는 하늘을 나는 융단을 타고 곧장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알리 왕자는 망원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먼 데 있는 것이라도 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후세인 왕자는 사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입만 씹으면 어떤 병이든 금방 낫는 신기한 사과였습니다. 두 왕자는 서로 자기 보물이 제일이라고 임금님께 자랑했습니다. 아메드 왕자도 임금님께 하늘을 나는 융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임금님은 세 왕자의 보물이 다 진귀하고 좋아 선뜻 신랑감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활쏘기 대회를 열어 화살이 제일 멀리 나간 왕자를 신랑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세 왕자는 시합을 했습니다. 먼저 후세인 왕자가 활을 쏘자 멀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쏜 알리 왕자의 화살은 더 멀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쏜 아메드 왕자의 화살은 더 멀리 나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화살이 눈에 띄지 않자 알리 왕자가 의기양양하여 말했습니다. 증거물인 화살이 없으니 내가 이긴 거다. 누르니알은 내 신부다. 아메드 왕자는 분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찾아 멀리 바위산 기슭까지 갔습니다. 핫, 여기까지 날아왔군. 화살이 꽂힌 곳을 보니 조그만 틈이 있어 아메드 왕자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틈은 안쪽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메드 왕자는 호기심이 나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더니 막다른 곳에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왕자는 문을 밀었습니다. 아메드 왕자는 눈부신 빛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를 보나 모두 잘 닦여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아메드 왕자는 너무나 황홀하여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훌륭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왕자님. 저는 페리바누라 해요. 페리바누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요정이었습니다. 아메드 왕자님, 저는 오래전부터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되어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아메드 왕자도 페르바누가 금방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메드 왕자가 페리바누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행복을 아버님께 알리고 오겠소. 한편 궁궐의 임금님은 아메드 왕자가 돌아오지 않자 요술할멈을 불러 점을 치게 했습니다. 요술할멈은 마술의 유리구슬에게 물어 점괘를 뽑았습니다.
점괘는 아메드 왕자가 행복하게 산다고 나왔습니다. 그 후 아메드 왕자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너무 기뻐 그동안의 거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드 왕자는 그것만은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메드는 아내 페리바누에게 입을 다물기로 굳게 약속했었던 것입니다. 페리바누는 요정이라 아메드 왕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면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드 왕자는 아버지인 임금님에게도 자기의 거처를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아메드 왕자는 궁궐에서 열흘 동안 즐겁게 지내다가 페리바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메드 왕자가 돌아간 뒤 대신이 헐레벌떡 들어와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아메드 왕자의 부하들을 보셨지요? 그 아름다운 옷들이 때 하나 묻지 않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여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메드 왕자님은 궁궐 가까이에 살고 계십니다. 임금님은 대신의 말을 듣고 그럴듯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요술알몸을 불러 아메드의 뒤를 살피도록 해야겠다. 요술알몸은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몰래 아메드 왕자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요술알몸이 불이 나게 뒤쫓아갔으나 아메드 왕자는 바위산 근처에서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부하들도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요술알몸은 궁궐로 돌아와 임금님께 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사라진 곳은 언젠가는 다시 나타나는 법이다.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봐라. 요술알몸은 며칠 동안을 바위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메드 왕자는 또 임금님을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메드 왕자가 바위산 틈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눈앞에 이상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메드 왕자는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때 페리바누가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메드님. 이 할머니는 마녀예요. 요정은 사람에게는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의 모습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페리바누가 말했습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고 정탐하러 왔을 거예요. 이 마녀를 놓아주면 곧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요술알몸은 불이 나게 돌아갔습니다. 아메드 왕자는 그 뒤를 따라 궁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궁궐에 닿자 임금님은 몹시 성이 나 있었습니다. 이놈 아메드, 너는 요정과 결혼하고 어찌 이 아비에게 숨기느냐? 임금님의 말에 아메드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임금님이 요술알몸을 시켜 염탐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수 없다. 만약 용서를 바라거든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아내 요정은 무엇이든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 돌아가서 일러라.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작고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이 궁궐보다 커지는 훌륭한 궁궐을 가지고 오라고 해라. 아메드 왕자는 아내에게 돌아와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없군요. 아버님께서 바라시는 걸 가져다 드리세요. 아메드 왕자가 임금님께 그걸 가져다 드리자 임금님은 또 오래 살 수 있는 생명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메드 왕자는 페리바누가 일러준 대로 토끼고기 4조각을 가지고 생명수를 길러가기로 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페리바누가 아메드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생명수는 4마리의 사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자에게 토끼 고기를 던져주세요. 그러면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것을 먹을 거예요. 그 틈에 재빨리 물을 기르셔요. 아메드 왕자는 페리바누가 알려준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수를 곧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메드 왕자는 임금님에게 생명수를 가져다 드리자 임금님은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키는 50cm쯤 되고 기운은 장정 10명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센 난장이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그런 난장이가 있을까요? 아메드 왕자는 근심에 쌓여 페리바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메드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어요. 곧 저의 오빠 샤이바르를 부르지요. 페리바누는 작은 마술 구슬을 꺼내더니 그것을 새빨갛게 타는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서 키가 50cm쯤 되는 난장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힘센 칼의 명수. 한 번 치면 무엇이든지 날아가고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바이샤르다. 난장이 바이샤르는 어디선가 쇠몽둥이를 꺼내어 어깨에 가볍게 메었습니다. 그 쇠몽둥이는 아무리 보아도 장정 10명분의 무게는 될 것 같았습니다. 자, 내 귀여운 누이 동생의 남편이여, 떠납시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소. 고맙소. 아메드 왕자는 말에 올라타고 아버지의 궁궐로 떠났습니다. 난장이 바이샤르가 온다는 소식은 이미 임금님에게 전해져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바이샤르를 보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바이샤르의 불같이 타는 듯한 눈이 임금님을 무섭게 노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봐요, 임금님. 나를 만나고 싶어한 모양인데 무슨 볼일이요? 이 몽둥이를 때려달라는 건가요? 임금님은 파랗게 실려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친구가 되고 싶었다. 바이샤르는 임금님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요? 부탁하고 싶은 게 없단 말이요? 저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어라. 그뿐이다. 에이, 나한테 뭐라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샤이바르는 마치 불을 부어 끈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임금님은 아메드 왕자에게 다시는 무리한 청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메드 왕자와 페리바누는 바위산 안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